뉴스와 화제 여론조사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지율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한 주 사이에 굉장한 폭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시느냐, 현재 국정 운영 그랬더니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대 나왔습니다. 60%요? 네. 긍정 34.5, 부정 60.8. 네. 네. 그래서 격차가 무려 26.3%포인트입니다. 아유, 떨어지는 게 이게 급강하네요. 그렇죠. 이 뭐 거의 수직낙하인데요. 네. 통상 이렇게 크게 빠지고 나면 주식시장에서는 V자 반등이라는 것도 가끔은 있다고든 하더라만도 여론에서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다시 V자 상승 같은 건 굉장히 힘들고요. 올라가도 아주 계단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도 지금 쌓여가지고 툭툭 쌓여서 계속 쌓였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그래 오다가 네. 지금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데드크로스죠. 3주 전에는 0.1%포인트 차이였는데 지난주에는 9%포인트가량 차이가 났고 이번 주에 26.3%포인트 확 빠진 거예요. 엄청 빠졌네요. 그건 아마도 나토 외교 이후에 뭐 또다시 반복된 동일한 실수, 민간인 동행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교육부 총리 음주 문제로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됐고 반대 여론도 컸던 박 교육부 장관 인사 강행한 것, 그리고 도스태핑에서 여전히 실수가 계속됐고 국민들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친 데다가, 그러니까 동일한 실수의 반복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초점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건도 끝난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BS 1회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대상 7월 8일 9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 방식 10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저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빅데이터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 긍부정 비율, 부정 비율이 75인 거는 거의 비슷한데 네. 내용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으로서 지지하다가 가장 크게, 그래도 지지하는 세력에서 지지합니다 떠받쳤죠. 그래도 네. 있었는데 지지하다가 사라졌어요. 기대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래도 우린 지지한다,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잘하겠지로 예. 약간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 경제, 외교, 정치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경제적인 문제 예. 굉장히 심각하죠. 민생입니다. 네. 외교적으로도 봤을 때 뭐 그렇게 잘하고 있나? 나토 갔을 때 사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묻히는 게 있고요. 정치 자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반응들이 많은데, 공정과 통합의 키워드가 사라지고 이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 좀 꽂히신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 비율은 같으나 결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의 폭도 문제지만, 심각한 큰 폭이지만 하락의 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특히 하락폭이 큰 곳이 18살에서 29세, 흔히 말하는 2030에서의 20. 예. 그쪽에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핵심 강력한 지지 지지층들이에요. 기반이지요. 그리고 광주, 전라는 뭐 좀 야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인천, 경기에서도 하락폭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조사에서 보수 성향층에서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말한 답변한 분들 중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17.1%포인트가 늘어났어요. 아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5.5%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층 중에서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나는 항상 보수 계열만 찍어라고 굳건하게 하는 분들이 아닌, 네. 중립지대에 있거나 약간 뭐 선거 때마다 약간 스윙 보통 이런 성향을 보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탈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대 핵심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 그리고 부산에서도 부울경 뭐 계속해서 이탈이 눈에 띕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대에 머물고 있다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여론조사 개요는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어 스태핑 이제 안 한다. 예.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코로나 우려해서 기자실에 일부 코로나 발생했다 이랬는데 저는 차라리 정제된 말, 준비된 말, 그리고 국민들이 정서와 함께 갈 수 있는 데서 횟수를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만두면 입만 열면 사고를 치니까 밑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지금 갑자기 지지율이 툭 떨어지고 도어 스태핑 문제다 지적하자마자 이게 멈추면 안 해버린다고 하면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전날 퇴근 무렵에 홍보 공보 라인에서 예상되는 도어 스태핑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을 갖다 놓는답니다. 네. 거의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자,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이 있죠. 사실은 긍정이 한 50%였어요. 초반에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부정이 60되더니 이번 주는 70까지 떨어졌거든요. 논란이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좀 문매를 맞는다, 유감이다, 거칠다, 너무 거칠다라는 좀 표현들이 있고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좀 우려나 걱정이 된다 해서 한 달로 봤을 땐 62%인데 이 비율이 계속 부정적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소통하고 있고 신선하고 좋아 보인다, 훌륭하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도어 스태핑에서 글쎄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모범 답안을 가져다 논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오고 소통, 용산 이전 이후에 이 정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었으나 됐죠. 초기에는 분명히 됐었으나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서도 조금 마음이 좀 떠나고 있다. 지금 이게 불과 취임 2달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취임 2달이라 그러면은 한참 인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 만한 거 없었고요. 물가, 금리, 고유가 등등등 굉장히 경제 여건이 안 좋고 우리가 할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은 하지만 그거에 접근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포스트의 관리들의 자세. 사실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외국에서 다 외생적 요인들이라서 할 게 없어요. 이래버리면 그럼 왜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잘못됐고요. 글쎄요. 그거는 발어사처럼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하여튼 이 말은 논리적인 것을 일정 부분 희석시키거나 거부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이것은 진정한 소통의 쌍방소통의 자세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죠. 자, 국민의힘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데 이분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해서 갈등을 만든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되고 지금 대표에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다 하게 됐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여론이 보고 있습니까? 이 징계 수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네. 조사 개요는 과 동일합니다. 네. 적절하다 33.2%. 야, 그거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야? 31%. 아유, 그거 너무 미흡해.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고 그렇게 여러 달 동안 국민을 궁금하게 하고 그러더니 이래. 그래서 33, 31, 27.5. 다 오차범위 내에서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긴 하지만 너무 세게 때렸다는 30이고 그 정도면 적절하다 또는 좀 미흡한 거 아니야? 이 둘을 합치면 60% 그러네요. 거예요. 네.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 상에서는 사실은 부정이 84인데요. 60% 정도가
이 징계에 대한 좀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토사구팽이라든지 믿기 어렵다, 좀 안타깝다. 의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직 의혹이 명확히 규명이 안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반응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예. 여론조사는 저희는 비교적 많은 연령대를 포괄하기 때문에 네. 물론 경찰 수사를 보고 징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희가 3주 전에 조사했을 땐 그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 이거 자체가 피로도가 너무 컸습니다. 네. 8개월 동안 지속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성상납 비위 등등 그 온갖 이상한 추문에 대한 팩트 여부는 제쳐두고 증거인멸 및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지지율에서 20대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좀 의견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가? 젊음과 공정과 상식의 새 정치 기풍의 상징으로도 작용했던 이준석에게 이런 게 따라붙는 것 자체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아무튼 공정과 상식을 외쳤으나 공정과 상식을 전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신다고 하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을 구체적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전민기 팀장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 말고 네. 다른 정치인, 다른 또 사람들이 좀 눈에 보입니까? 국민의힘 자기 당권 경쟁 나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일단은 좀 보면 윤핵관, 권성동 의원, 장지현 의원, 배현진 의원, 나경원 의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은 네.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좀 한 발 물러서 있고 네. 좀 지금 정부의 어떤 중심이 아닌 곳에 있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 좀 다가가면 다가설수록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장제원 의원은 뭐 산행 가는데 좀 버스가 볼까요? 네. 엄청나게 많이 막 동원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정이 80%네요. 일단은 좀 아들 문제도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좀 교만하다, 좀 무섭다라는 표현도 있네요. 안 좋은 의미로 현 정권의 실세 내지는 실세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정이 53%고 유승민 전 의원은 부정이 한 58%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요 정권 안에서 뭔가 실세가 아니거나 오히려 좀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호감도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요즘 좋은 뉴스가 없기 때문에 뉴스에 안 나오면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닌 겁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좀 뉴스에 안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대통령이 뉴스에 안 나올 수는 없죠. 네. 아니 그럼 정책이나 네, 어떤 맞습니다. 네, 현장에 있거나 네. 그런 얘기만 나오면 되죠. 키워드를 돌릴 필요가 있어요. 민생 정책을 뭐가 됐든 내놔야 합니다. 자꾸. 네. 네.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뭘까요? 반등의 기회는 일단 저는 사정이 반등의 기회는 아닐 텐데요. 그것은 누구를 먹칠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기의 득점 포인트, 자력에 의한 나이스 플레이 득점 포인트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것이건 대통령의 그 잦은 발언,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본인이 갖고 계시는 상식 사이에 괴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갈수록 많이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동일한 실수를 일단 없애야 되겠다. 일단은. 네. 그래야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응답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요? 심각한 수준이죠. 보수가 많다. 그 사정정국이라는 키워드를 진짜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좀 안 좋게 보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언급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는 조폭과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지금 이 사정정국이라는 키워드가 거의 지금 80-90% 정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잡히면서 이번 정권에 좀 어떤 영린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속
사정정국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그리고 뭐 예. 시중에 한간에는 이상한 소문도 좀 있고 아마 들으셨겠지만 다음 달 하순경쯤에 연쇄적인 빠바박 뭐가 있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퍼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는 별도 얘기인데 최근 검찰 인사도 그런 거 대비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도 있었고 국정 담임 능력에 대한 의문과 정책에 대한 불안이 암암리에 퍼져가고 있는 것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새 정부가 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은 이 지점인데 네. 정책적인 면에서 신뢰나 희망이나 믿음을 주지 못한 채 여당에서는 뭐 누구 징계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패권 다툼이 막 벌어지고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나 정권이 바뀌었는데. 구호육님께서 지난 정권 탓 남 탓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에요. 이제 정부 여당이고 정부로 이 나라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지난 정권 누구 탓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후보가 아니에요 지금. 네. 후보 때도 나는 대통령이 돼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만 아니면 돼 그 얘기만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정권을 잡았으면 국민의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잘해줘야 되는데 남 탓 이 부분도 전혀 그 대통령한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또 변수가 또 하나씩 또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확산세 커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지원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령탑이 없어요. 예. 빅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원래 긍정이 한 6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확진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부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경제 위기 더불어서 코로나까지 여기서 확산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강하게 나는 지지율 신경 안 쓰고 강하게 나가겠다. 그러나 그 방향이라도 있으면 국민들이 그래 한번 기다려 볼게 할 텐데 사실은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개혁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반대 심리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네. 그겁니다. 예. 보이지가 않죠. 예.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느끼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주요한 정책 새 정부 들어서 뭐 하나 발표를 하거나 비전을 주는 게 뭐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겠죠. 회의도 하고 당정청 모여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도어스태핑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 패션에 묻혔는데 네. 너무 그런 가십에 지금 정책들이 묻히고 있지 않나.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미션은 경제 민생 문제 해결하고 사회 통합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달 이제 곧 있으면 취임 100일이 되는데 글쎄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단히 미흡하다. 일단 공정 통합도 중요한데 상식의 선에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쪽으로 먼저 좀 발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빅데이터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여론과 민심 전민기 이강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도스태핑이었습니다. 도스태핑 안 하신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